쉬운 연구소 오늘은요. 윤영진, 황재진 선생님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제이펍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요. 일단은 이 책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좀 뭔가 데이터 분석이 뭘 하는 건지를 조금 맥락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좀 쉽고 또 어느 정도의 감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교수 설계를 좀 해야 된다 혹은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업이 빅데이터를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시각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수업이다. 그런 수업을 좀 설계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탐색해서 그리고 필요한 걸 수렴해서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찾고 또 수렴해서 또 시각화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여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의 형태 혹은 그래프의 형태를 골라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래프별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내용들을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막대 그래프예요. 이 막대 그래프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흔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막대 그래프의 그 모습을 보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보통 이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여러 개의 항목 간에 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있는 기준을 토대로 비교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5개 이상의 항목들 간의 비교도 아무래도 막대기로 뭐가 더 높았고 뭐가 더 낮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지금 통계에서는 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시각화, 대표적인 시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테이블, 그러니까 표를 가지고 한 요약보다는 데이터 경향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목의 수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모든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그래프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차트축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래에 그림 6-3, 이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 그림을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그 숫자에 있어서 내가 좀 정말로 약간 이게 별로 차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아니면 정말 모두가 다 높은 것처럼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세로축이죠. 이 세로축에 있는 숫자들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좀 과장된 어떤 그런 표의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근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또 정확한 그런 어떤 맥락적인 수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케팅 측면으로 좀 과장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항목 간의 막대 길이가 비슷할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수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게 비슷비슷한 건지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슷한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이제 시각할 때, 막대 그래프로 시각할 때 우리가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떤 5가지 정도를 골라본다면,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면 3차원 그래프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막대 그래프는 이 막대 그래프 자체로 직관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3차원 그래프를 남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축의 수치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적합한 막대 차트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과 세로축의 기준이라는 거를 적을 텐데, 그림에서 보면 가로축은 연도겠죠? 그리고 세로축은 이제 비율일 텐데, 퍼센트일 텐데,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뭐 가로축에 남녀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나 남녀 성별을 가로축에다 둬야지 막대 그래프를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합하게 파트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을 활용하면 참 좋아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5개 정도밖에 이제 범주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색상을 달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만약에 남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2개씩 막대 그래프가 붙은 상태로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다면, 남자는 뭐 빨간색, 여자는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달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 차트,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 꺾은 선 그래프도 역시 좀 비교를 할 때 많이 활용되는 시각화 방법인데요. 장점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 경향을 분석할 때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연 이 어떤 추세가 어떠한 변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를 분석할 때 매우 요긴하게 쓰이고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작은 변화도 쉽게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1월에서 12월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를 그 수량을 조사할 때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이 1월과 2월의 점 사이에 그 가파른 정도,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꺾은 선이니까 쭉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했을 때 가파른 정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 선이 가파르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선이 완만하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과 점 사이를 그냥 뒀으면은 사실 그게 느낌이 확실히 않았을 텐데,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작은 변화도 쉽게 포착할 수 있고, 여러 항목 간의 비교가 좀 쉽다라는 거는 이 꺾은선 그래프, 이 라인 차트는 이 하나의 그래프 안에 하나의 라인만 두지 않고 뭐 여러 개의 라인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1월부터 뭐 12월까지 뭐 비의 양을 만약에 우리가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뭐 빨간 선은 한국이고 파란 선은 일본이고 노란 선은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가지의 여러 항목의 어떤 내용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또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죠. 항목 간의 데이터가 비슷하면 라인이 겹쳐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수량을 비의 그 어떤 내리는 수량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좀 비슷한 양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구분하기가 좀 이렇게 힘들고, 데이터 범위가 매우 크면 라인 파트로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데이터 범위가 지금 아래 보면 그림 6-12에 보면 너무 크고 나머지는 막 너무 작아. 그러면 이 단위를 가파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러한 꺾은 선 그래프를 좀 시각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글자 삽입을 좀 최소화하고 여러 라인을 사용할 때 색상 대비를,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대비를 사용하고, 너무 많은 라인을 차트에는 넣지 말자. 한 3개 정도는 돼도 뭐 10개, 뭐 11개 이런 식으로 넣는 것은 좀 자제하자, 하지 말자라는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이 차트입니다. 원그래프라고 이야기하죠. 이 원그래프부터는 사실 구성을 좀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 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비교할 때 쓴다면 이 파이 차트는 구성을 분석할 때 써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때 씁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는 다양한 항목들의 상대적인 비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 전체가 100이에요. 그래서 이 100 안에서 과연 이 항목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논문들을 보면 남녀의 성비를 원그래프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반은 남자가 뭐 40명, 그리고 여자가 30명이다. 그러면 이것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 이런 것들을 원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죠. 대용량 데이터도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도 차트에 적용이 돼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에 그림을 보면 미국 지도죠. 미국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안에서 뭐 남녀의 비율, 뭐 혹은 인종의 비율, 인종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고자 할 때도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수행할 때 아주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비교해야 할 항목이 많으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뭐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지금은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다면 막 점점 쪼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데이터 변수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면 성별, 인종이면 인종,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에만 다룰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크기가 어떤지 쉽게 감이 오지 않아요. 이게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이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정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지는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비율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남자가 40명, 여자가 30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100으로 곱해서 그 비율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자가 40명이지 여자가 30명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화할 때는 좀 5개가 넘는 항목들은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더 눈에 돋보이는 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역시 3차원 파이 차트를 남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산형 차트, 이 산점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산점도는 관계를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래프에 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점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이게 꾸려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연구,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이 통계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그래서 가로축 변수값이 증가할 때 세로축 변수값이 같이 증가하는 이런 정의 관계인지, 그리고 선형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포착할 수도 있고, 두 변수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 혹은 관계 없음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다들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좀 이렇게 엇나간 어떤 그런 자료들도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모든 데이터의 실제 값들이 차트 내에 표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양도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의 이상값들이 쉽게 포착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정해관계로 가고 있는데 뭔가 바깥으로 뾰져나온 어떤 그런 값들도 쉽게 포착이 됩니다. 단점은 대용량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대략 한 뭐 30명에서 한 40명의 어떤 데이터일 텐데, 이거를 10,000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프에 막 점이 보이지가 않겠죠. 원래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선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는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변수는 가능해도 3개까지 하려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변수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지 수치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연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인 측면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의 관계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보려면 상관계수를 추가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할 때 추세선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더 정해관계 있고 얼마나 더 그 평균치에 가깝게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지 뭐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지 활용할 수 있고 또 색상을 활용하면 좀 더 파악하기 용이합니다.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좀 분석할 때 쓰는데요. 앞에 나와 있던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막대 그래프는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산점도 분산형 차트와 마찬가지로 좀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보는데 그 관계를 분포가 어떻게 퍼져 있느냐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점은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그림 보시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비대칭인지 아니면 굉장히 균등하게 나타내는지 아니면 꼭지점이 굉장히 여러 개인지 등 다양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어떤 그런 인류의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의 인구 구성원을 이제 남녀에 따라서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봤는데 이게 10대에서 20대는 조금이고 위로 갈수록 40, 50대로 갈수록 사람이 엄청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있는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림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에는 10대, 20대가 별로 없고 이제 뒤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대용량 1000명, 10,000명 등의 데이터도 이러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상치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그림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균등하게 비슷비슷한데 하나만 쑥 꺼져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개별 데이터의 정확한 gat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큰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쓰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값을 읽기도 힘들지만 읽었을 때 그게 감이 오질 않겠죠. 분포 형태가 히스토그램 구간 너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가 이제 만약에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럼 1부터 10까지만 하겠죠. 근데 1부터 어까지 있다. 그럼 1부터 어까지 하겠죠. 그래서 너비에 잘게 쪼개지거나 너무 넓게 설정하면 데이터의 분포 형태가 차트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 변수들을 비교하기 힘들겠죠. 이것도 역시.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가지고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한 번에 고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구간의 수를 정하고 구간의 경계석 값을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추세선을 활용해서 그래프에서 제시를 한다면 보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히스토그램, 그리고 분산형 차트, 산점도, 그리고 파이 차트, 원그래프, 그리고 라인 차트,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장단점과 시각화를 했을 때 좀 고려해야 할 점을 윤영진, 황재신 선생님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